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산물 없이는 정부를 조직할 수 없고 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렇죠. 정부의 작업수단, 건물 같은 거 대부분 다 생산물이죠. 그리고 또 생산물이나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화폐와 같은 수단을 제공해야지 사람을 쓸 수 있겠죠. 무료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수단의 상당 부분은 생산물로 구성되며 생산물이나 화폐와 같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공직에 근무할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죠. 작업수단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물이나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세금으로 반드시 걷어야 한다.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활동을 얻는 데 반드시 생산물이나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세금으로 걷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활동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걷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거래를 통해서 걷는 방법, 근로자를 고용하듯이. 또 한 가지는 뭔가요? 의무를 부과하면 되죠. 하지만 인간의 활동을 얻는데 반드시 생산물이나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세금으로 걷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법을 통해 국가의 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그러한 이유로 거래 없이 의무를 부과하여 인간의 활동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무료로 제공되는 활동은 세금의 한 형태가 된다. 화폐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겠죠. 인간의 활동 역시 세금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세금이 있죠. 그래요. 한국의 남성은 일정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죠. 거래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요. 완전히 무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제 무료로 쓰는 거죠. 세금의 한 형태인 거예요. 군역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고대에는 노역도 있었죠. 그러한 이유로 세금은 기본적으로 세 형태로 거친다. 생산물과 화폐와 같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수단. 인간의 활동이 세금의 기본적인 세 형태이다.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다 세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다른 것도 세금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 형태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일정 기간 생산자는 생산물의 형태이건 화폐의 형태이건 소득을 얻는다. 그렇죠. 생산물이건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화폐, 그리고 필요한 대상을 소비할 수 있는 화폐를 얻어야 되죠. 안 그러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어떠한 명목의 세금이건 생산자는 소득을 이용하여 세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달리 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산자는 소득으로 필요한 대상을 얻어 소비하는 관계로 세금은 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소득 전체를 세금으로 낼 수 없잖아요. 벌어들인 것으로 생산물이건 화폐이건 소비해야 생존할 수 있는데 전부 세금으로 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항상 소득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세금이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으로 필요한 대상을 얻어 소비하는 생산자는 아무것도 소비할 수 없게 되어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요. 당연한 거죠. 초과하지 않더라도 생존이 불가능할 수 있죠. 따라서 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생존 가능한 소득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요. 얘기하고 있죠.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소득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세금을 많이 부과하더라도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죠. 세금과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나요? 이자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세금이나 이자가 원래 기본적으로 낮으면 좋은 거죠. A국가와 B국가의 1년간 생존 가능한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래요. 한 개인이 A국가의 1년간 개인의 평균 소득은 1,100만 원이고 B국가의 1년간 소득은 1,2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A국가의 세율은 9.09%를 넘을 수 없다. 세율이 9.09%를 넘게 되면 생존 가능한 소득의 일부가 세금이 되니 생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9.09는 어떻게 나오냐? 식을 써놨죠. 이렇게 구하면 되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식이죠. 초등학교만 나오면. 그래요. 9.09%를 넘으면 1000만 원을 침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존 가능한 소득을. B국가의 세율은 16.67%를 넘을 수 없다. 세율이 16.67%를 넘게 되면 생존 가능한 소득의 일부가 세금이 되니 생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A국가는 세율이 9.09%라고 가정하고 B국가는 세율이 12%라고 가정하자. 그 경우 A국가의 세후 개인의 평균 소득은 1000만 원이 되고 B국가의 세후 개인의 평균 소득은 1056만 원이 된다. 그렇죠. 세율이 높더라도 B국가가 A국가보다 세후 개인의 평균 소득이 더 많으니 A국가가 B국가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B국가가 A국가 바뀌었죠. 그리고 A국가는 정부 정책상 B국가보다 낮은 세율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다. 9%라 해서 낮은 세율을 채택하는 정책을 쓴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율을 더 높일 경우 A국가의 국민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율이 낮을 따릅니다. 그래요. 아주 가난한 국가들을 보면 어떨까요?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세율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커요. 왜? 생존 가능한 소득을 침해해서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존 가능한 소득을 침해할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서 국민은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타인이나 타 집단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그럼 빌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침해할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그럼 빌려야 되겠죠. 빌려서 내는 세금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타인이나 타 집단의 소득이 대여되어 세금이 된 경우이다. 결국 어떠한 경우이든 일정 기간 걷는 세금은 일정 기간 발생하는 사회 전체 소득의 일부가 된다. 기본적으로 생존 가능한 소득을 측정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이상을 침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대에는 그런 일이 늘 있었죠. 정부의 기능을 망각하고 정부가 사유화되면서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 폭동이 일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득의 일부가 세금이 되는 이상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건 결국 본질은 모두 소득세이다. 그래, 소득의 일부가 변하는 이상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름을 붙이건 간에 결국 소득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득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건 거래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건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건 소득의 일부로 세금을 내게 되니 모든 종류의 세금은 소득세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활동으로 세금을 걷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거래를 하면 소득이 되는 활동을 세금으로 걷기 때문이다. 그럼 왜 그냥 소득 하나만 쓰면 되지? 이런 저런 명목 붙일까요? 예전에 얘기했죠. 한 가지 종류의 세금으로만 계속 세율을 올리면 사회 구성원들이 가만 안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명목 저런 명목 붙이는 거예요. 원래는 다 소득세인데 주택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한 가지 예로 주택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주택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주택을 판매해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결국 자신의 소득으로 내거나 빌려서 타인의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데 빌려서 내는 소득은 세금은 소득으로 갚게 된다. 그렇죠. 미래에 버는 소득으로 갚게 되겠죠. 즉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결국 세금의 본질은 소득세이다. 그래요. 다음으로 세금의 원천을 살펴보자.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부에 세금을 낸다.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나 집단도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소득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이들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다른 이들이 내는 세금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추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자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이나 집단과 거래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자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 내지 기부할 수 있다. 즉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나 집단이 내는 세금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생산자들의 소득이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된 것에 불과할 따릅니다. 생산자의 소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자본에서 발생하는데 현 시대에서는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기업에서 발생한다. 즉 세금의 원천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자본이다. 정부가 세금을 증가시켜서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무엇이 정석일까요? 원천이 자본이죠. 자본을 발전시키면 세금이 많아지죠. 다른 방식으로 하자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게 더 효과적인지 세금을 걷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인지 또 따져봐야 되고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본을 발전시켜서 사회 전체 소득을 증가시켜서 그래요.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무엇을 하건 간에 부작용이 가장 덜 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